자, 8월 19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주말. 오늘 레게 음악이 나가고 있죠. The Wrong Time, 그러니까 긴 타임이 아니라 long, W-R-O-N-G, long time. 사일런트 파트너의 long time. 신나는 거 한번 가볼까요? 자, 오늘 8월 19일 저녁 7시가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정민 여행 전문 기자의 투어 팩토리. 오늘은 현지인들에게 더 인기 있는 여행지 탑4 그리고 레게 나라 자메이카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 두 군데는 제가 다녀온 곳도 있고 안 다녀온 곳도 있어요. 요거는 저희 기자들한테 들어오는 그 여행 정보들을 좀 바탕으로 재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사진의 그 모든 내용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이 이 자료를 제공해준 요 업체와 관광청에 있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저작권 문제가 위험한,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니까요. 오늘 토요일 밤 방송을 서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걸 없애고, 자, 처음과 마지막만 좀 제 화면을 크게 갈게요. 진행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야 되니까. 저는 여행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민 기자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일본, 독일, 포레스트 좀 지역 소개해드렸고, 오늘은 음악 좀 줄이고 갈게요. 오늘은 음악 좀 바꿔야겠다. 배경을 조금 조용한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좀 깔고 갈게요. 오늘부터 너무 밋밋한 것 같아서 모니터를 해보니까. 자, 오늘은 어디를 소개해 드릴 거냐면, 현지인들도 좋아하는, 현지인들에게 더 사랑받는 그런 여행지 1, 2, 3, 4위. 요거는 이제 스카이 스캐너라는 곳에서 제공해준 자료고, 두 번째로 자메이카, 레게의 고장이죠. 자메이카. 우리나라 자메이카 레게 음악들이 유명한 게 많죠. 김건모의 핑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누구지? 저기 무한도전에 나왔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또 왜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게 많아. 제가 좀 비염이 있어서 코가 수시로 좀 간지럽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방송 나간 거를 모니터를 해보니까 방송 때마다 실수가 엄청 나더라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그리고 광복절날 녹음한 방송분도 그 크라잉넛의 광복군의 노래, 광복군과 그 노래 나가면서, 사실 그 원곡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광복군 활동하시던 분들이 얼마나 생사를 걸고 투쟁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일 텐데, 단지 크라잉넛이 좀 신나게 편집했다는 이유로 제가 조금 아주 신나는 음악이라고 좀 해서는 안 될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조금 모니터를 하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현지인이 더 좋아하는 여행지 4곳과 자메이카죠. 카리브에 있는 쿠바 옆에 있는 자메이카, 그리고 또 재밌는 항공 해프닝 소식 하나 짧게 들려드리고, 오늘은 또 항공 특화 상품 따끈따끈한 걸로 제가 간단히 또 소개를 해드리면서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잠깐만 볼륨 조절 조금만 들어가고요. 예, 됐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현지인에게 더 인기 있는 여행지 어딘고 하니, 이거 또 소리가 이렇게 안 나. 자,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볼까요?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지인에게 더 인기 있는 여행지는 어디인가?
자, 요거 조금만 바꿔볼게요. 또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방송이 자막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고자를 빼야지. 오케이, 됐죠? 예. 자, 오늘 소개해드릴 곳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물론 아직 이제 여름 휴가가 거의 지나갔고, 하지만 아직 늦게 가는 그 여행 그 휴가 좀 늦게 가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도 해당되고, 또 현지인들에게 더 인기 있는 휴가지 탑4입니다. 탑4.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탑4로 네 군데요. 네 군데. 일본과 베트남, 그리고 이탈리아, 그 다음에 프랑스입니다. 뭐 대단한 곳만 나왔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제가 자료를 입수한 곳이 스카이스캐너라는 곳이에요. 스카이스캐너 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그죠? 숙박이랑 항공권, 렌트카 등 여행의 거의 필수 요소들을 다 그 가격을 비교해보고 예약하는 그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여행 가격 비교 서비스 사이트인데, 스카이스캐너에서 제공해준 그 자료를 제가 바탕으로 한번 그 재미있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국인들에게도 잘 안 알려졌어요. 이곳은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인도 잘 몰라. 국가는 아는데 도시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근데 이곳은 현지인들이니까 현지인들한테는 많이 인기가 있는 곳인데 관광객들은 잘 몰라. 특히 한국 사람들은. 현지인들에게 사랑받는 여행지 네 곳을 먼저 남국의 정치가 물씬 풍기는 곳입니다. 남국이라 하면 어디라고 그랬죠? 어딜까? 남쪽이겠지 뭐. 자, 일본의 이시가키 섬이라는 곳입니다. 이시가키 섬. 자, 그 일본 현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사카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오사카 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들한테도 사실 굉장히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여행지예요. 오사카도 물론 한국 사람들도 좋아하지만 많이들 가죠. 엄청 많이 가죠. 자, 오사카도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이제 그 오사카의 전통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여행지 외에도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이시가키, 그 다음에 가코시마 등 이제 그 오키나와 인근 섬들을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즐겨 찾아요. 여기서 잠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이미 노령화가 고령화가 시작이 됐어. 그래서 그러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일본 여행 산업, 그러니까 일본의 여행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물론 정부도 그렇고, 고민이 뭐냐면 고령화가 돼서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니까 여행을 가기가 힘들어지잖아.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는 있는데 몸이 안 따라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여행을 안 가, 못 가는 거지.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래서 국내 여행 산업 굉장히 좋은 곳이 많은데, 그게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저조해질 거라는 좀 걱정들을 해요. 일본이 한 1억 넘죠. 1억 대비 우리 해외여행 가는 수가 우리나라 5천만 대비 해외여행 가는 수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를 되게 주목하고 있죠. 5천만 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많이 나가니까, 2천만이 넘는 수준이니까. 뭐 참고로 말씀드렸고, 이제 스카이스캐너에서 올해 1월부터입니다. 7월까지 일본의 자유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자유여행객들이 스카이스캐너를 통해서 그 항공권을 예매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공권 검색한 결과를 분석으로 바탕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자주 가는 여행지가 이제 첫 번째 그 자국민들입니다. 도쿄, 오사카, 오키나와, 삿포로, 후쿠오카, 이시가키, 가쿠시마, 미야코지마, 센다이, 이런 순서인데, 여기서 이제 그 7번째로 꼽힌 지역이 오늘 소개해드릴 곳이 여기 이시가키 섬입니다. 이시가키 섬. 자, 어떻게 가는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키나와 본토에서 항공편 기준 1시간가량 떨어졌습니다. 항공편가량. 사진을 제가 깔아놓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시가키섬 나옵니다. 자, 이시가키섬. 자, 사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저 남쪽에 풍경과 그리 달라 보이진 않아요. 사진만으로는. 그죠? 자, 근데 어떤 매력이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매력이 있냐면 오키나와에서 일단 항공으로 1시간 정도 갑니다. 1시간 정도 가고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뭐냐면 1년 내내 굉장히 온화한 날씨래. 온화한 날씨. 그 다음에 때묻지 않은 자연들. 그 다음에 백사장이 하얀 모래사장을 뒤덮은 이제 섬들을 뒤덮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팜트리나 하비스커스 꽃 등 일본 전통 여행지와는 다른 이국적인 정치를 느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좋은 거야.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있지만 이국적인 정치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여행지로서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본인들, 현지인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이러한 자연 경관 외에도요. 이제 그 야이마무리 민속촌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오키나와 전통 문화와 다람쥐 원숭이 또 물소 등 한국에서 보기 힘든 동물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까우니까 그죠? 쉽게 갈 수 있잖아. 그 다음에 해가 지면 은하수가 흐르는 환상적인 밤하늘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이시가키로 가는 직항은 없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없고 오키나와나 도쿄, 오사카 등을 경유를 하셔야 되는데 일본 국적기를 타시고 일본 국적기는 이제 뭐 일본 항공이겠지 잘. 그다음에 저가항공, 일본의 저가항공들 있죠. 예, 저가항공 등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이색적인 일본인데 일본 같지 않은 요거 지금 자연경관 대표적인 걸 제가 보여드린 거고 이시가키섬 일본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여행지 이시가키섬 이국적인 요건 등대긴 하지만 요 다른 모습 제가 사진은 지금 없는데 요 이국적인 모습을 그런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일본 내국인들이 사이에서 꿈의 여행지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자, 오사카에 딸린 섬들 중에 하나고요. 이시가키섬. 자, 소개를 보시고 있습니다. 이시가키섬. 자, 그 다음 두 번째 탑4에서 탑5 탑4에서 탑 네 번째 한 4등 정도로 제가 매길게요. 4등. 자, 원래 4, 3, 2 이렇게 올라가니까 자, 4등 정도로 매기고 자, 그 다음 소개해드릴 지역은 저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의 뿌꾸옥인데 여기는 사실 한국 사람들한테도 요즘에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알려졌어 사실은. 근데 오늘은 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 아니라 현지인들도 좋아하는 여행 지역이니까 자, 지금 나가고 있죠? 사진? 뭐 해변이 일단 해수욕장이 어디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변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좋아. 우리나라 해수욕장도 장점은 많지만 한참 때 물에 들어갈 때 가면은 뭐죠? 물반 사람반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이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늘막보다는 형형 색깔의 촌스러운 형형 색깔의 뭐죠? 햇빛 가리는 거 비치 파라솔. 그 다음에 뒤로는 온갖 먹거리 집들. 먹기엔 좋고 편하긴 하지만 그다지 그렇게 눈에 보기는 좋지 않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현지인들이 더 좋아하는 여행지 탑4에서 자, 처음 네 번째 순서로 일본의 이시가키섬 다음에 3위 정도 해당하는 곳 베트남의 숨은 진주라 불리우는 뿌꾸옥섬입니다. 뿌꾸옥섬. 자, 다낭도 물론 아름답습니다. 베트남 다낭이 요즘에 한국 사람이 많이 가서 항공편도 많이 생기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서 다낭이 굉장히 유명해졌죠. 예, 성수기에 가려면 요금이 비싸졌습니다. 자, 하지만 이 뿌꾸옥은 다양한 휴양시설이 잘 갖춰진 곳입니다. 비교적. 자, 뿌꾸옥은 국내에서는 또 많이 알려졌어요. 최근엔 또 현지인들 뿐만 아니라 여긴 특히 유럽 여행객들이 많이 갑니다. 유럽 여행객들. 그래서 베트남의 대표적인 휴양지 중에 한 곳입니다. 한 곳. 자, 이것은 이 뿌꾸옥은 사실 이 스카이스캔에서 조사한 거에서 전체에서 한 5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베트남 섬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베트남 섬 중에서. 자, 어떻게 가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호치민에서 비행기를 타시고 1시간 정도 가시면 됩니다. 호치민 누구나 다 아시죠? 호치민에서 비행기로 1시간 정도 가시면 되고 어떤 것들이 있냐면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에서는 보기 힘든 에메랄드빛 그 바닷물, 그 다음에 하얀 해변가, 또한 여기 또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아이들도 가기 좋은 게 대규모 굉장히 큰 워터파크가 있고요. 그런 부대시설들이 있고 리조트들이 있고 낭만적인 휴양을 보내길 좋아서 특히 연인들 가깝죠? 연인들 그 다음에 가족 단위들도 많이 가시면 좋습니다. 물론 여기도 한국에서 직항편은 없어요. 하지만 베트남 가는 직항편이 많이 있죠. 어디냐? 하노이나 호치민에서 한국에서 하노이 호치민 편 국제선을 타시고 그 다음에 베트남 현지에서 국내선을 이용해서 가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인기몰이 중인 베트남의 뿌꾸옥의 한 해변가를 보고 계십니다. 자, 현지인들이 더 좋아하는 여행지 탑4에서 자, 두 번째 이번엔 유럽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유럽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제 얼굴을 잠깐 지울게요. 자, 멋있죠? 예, 어딜 것 같습니까? 예, 유럽의 절대 외면할 수 없는 곳이죠.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뭐 로마 같은 경우는 도시 전체가 그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뭐 그냥 자체가 나라 자체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유럽에서 프랑스 다음으로 어떤 유럽의 어떤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이탈리아인데 최근에라기보다도 전통적으로 좀 그 소매치기에 대한 부정적인 것 때문에 인식 때문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여성분들 사이에서는 있더라고. 그렇지만 이건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환상적인 꿈의 여행지죠. 이탈리아. 자, 그 이탈리아에 지금 나가고 있는 사진이 어디냐면 이탈리아 카타니아입니다. 카타니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탈리아 하면은 뭐 여러 유적지도 있지만 휴양지로서 어디를 꼽아요? 나폴리, 그지? 나폴리를 꼽아요. 나폴리. 자, 나폴리도 좋은데 현지 사람들은 이탈리아 시칠리아 있죠. 시칠리아 섬 최남단에 있지. 이탈리아 최남단. 시칠리아 어디냐니까 최남단이면 그 이렇게 부츠 모양의 그 있잖아. 거기에서 맨 밑에 지역이지. 그러니까 그 뭐 굽쪽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시칠리아 섬을 선호하는데 이 스카이스캐너 조사에 따르면 현지인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곳으로는 이제 밀라노와 로마래요. 도시는. 그 다음에 이제 꼽힌 곳이 시칠리아 섬의 카타니아와 팔레르모가 각각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카타니아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카타니아. 뭔가 여기도 뭐 필이 오죠? 여기 시칠리아. 카타니아 여기 시칠리아 섬이고요. 예. 아무튼 그 시칠리아 섬에 있어. 시칠리아 섬에 이 카타니아가 있습니다. 카타니아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기 시칠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자, 지금 보시는 곳은 현지인들이 더 좋아하는 여행지 이탈리아 탑4에서 탑2 스카이스캐너에서 제공해 주시고 있는 자료를 발췌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망회. 자, 1위는 어디냐? 사진부터 깎게요. 자, 사진 나왔습니다. 어딜 것 같습니까? 일단 유럽이죠. 예, 유럽 같죠? 딱 봐도 유럽이죠. 그죠? 딱 봐도 유럽입니다. 예. 근데 유럽인데, 가만히 보시면 유럽 여행을 많이 다녀보시면 더 잘 알겠지만 유럽도 각 나라마다 건축의 양식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는 이런 건물들이 얼뜻 보면 비슷한데 이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뭐 미학적으로 미술학적 건축학적인 말씀을 안 드릴게요. 사전 준비도 안 돼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얕은 상식으로서는 틀릴 수도 있으니까.
느낌상으로만 좀 말씀드릴게요. 독일이나 러시아 쪽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건물, 이런 건물이라면은 이거보다는 좀 더 크고 웅장하고 그렇게 보여, 느낌상. 자,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것처럼 그 러시아나 독일의 어떤 그 큼직큼직한 느낌보다도 이렇게 덩어리자칭 큰데 각 부분별로 이렇게 좀 더 섬세한 느낌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굉장히 전문적인 말씀은 안 드릴게요. 자, 느낌상 여행은 느낌이 중요해요. 뭐 아무리 뭐 알고 가면 좋겠지만 뭐 그러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좀 더 디테일하고 섬세한 느낌의, 딱 봐도 어디죠? 프랑스입니다. 예. 자, 현지인들이 더 좋아하는 여행지 탑4에서 첫 번째 제가 뽑은 겁니다. 오해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곳은 프랑스의 보르도입니다. 보르도. 프랑스 보르도는 어디에 있냐면 프랑스의 남서부 쪽, 남쪽 서쪽이죠. 남서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보르도. 한국 사람들도 이제는 많이 알아요. 예전엔 많이 몰랐는데 스카이스캔에서는 한국인들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하는데 사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유럽인들 사이에서는 이 보르도가 작은 파리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곳이에요. 현지인들이나 유럽인들한텐. 그래서 그 파리처럼 보르도는 화려한 어떤 관광 명소나 유적지는 사실 좀 없어요. 아예 없지는 않은데 좀 적다고, 현재에 적으니까 모르겠지만 아무튼 적고, 이 파리의 예를 들어서 도심의 어떤 굉장히 복잡한 그런 것과는 달리 굉장히 여유롭고 고즈넉한 프랑스 전통의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프랑스 보르도. 자, 보르도 요 바다 마을에서는 이 보르도가 또 유명한 게 와인, 물론 프랑스가 와인이 유명하지만 보르도 유명 와인을, 보르도만의 그 와인이 있습니다. 와인을 느끼시면서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르도도 유명하고요. 보르도, 프랑스 보르도가 지금 나왔으니까 제가 잠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유럽은 있잖아요. 뭐 프랑스도 그렇고 다른 뭐 몇몇 유럽 국가들은 이미 이제 뭐 파리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그 관광 여행객들이 몰리는 곳이에요. 매년 통계가 나오는데 이 유럽에서는 최근에 뭐 파리 프랑스를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그 이미 알려진 대도시 수도를 잘 안 알리고 의외로 개성이 강한, 그리고 아직 잘 안 알려진 지역, 그 나라의 지역을 소개를 많이 합니다. 홍보를 많이 하는 거지. 뭐 프랑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체코 같은 경우도요. 프라를 적극적으로 소개 안 해. 그 외에 잘 안 알려진 곳인데 굉장한 자원들을 갖고 있는 곳을 많이 알리고 있어요. 최근 몇 년, 한 1, 2년 전부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전문적으로 다니시는 블로거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가끔 아는데 저희는 그런 잘 안 알려진 도시 소식들을 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저희 기자들도 거기까지 직접 가볼 기회는 사실 아직까지는 없고, 시간상이나 여러 가지 기회면으로. 근데 최근에 유럽에서는 그런 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잘 안 알려진 소도시들을, 지방 소도시들을 알리고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도시들을 제가 틈새 정보로 알려드리고 그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사진 같은 것들도 많이 확보가 돼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현지인들에게 더 사랑받는 인기 있는 휴가지, 제가 지금 4개를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사진이랑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어디냐면 일본의 이시가키 섬입니다. 이시가키섬이고요. 이게 어디니까 오키나와 본토에서 항공편으로 1시간 정도 가면 됩니다. 오키나와에서 1시간 정도 가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베트남의 뿌꾸옥입니다. 베트남 뿌꾸옥. 요즘 한국에서도 많이 유명해지고 있는 뿌꾸옥. 자, 현지인들이 더 좋아하는 베트남의 뿌꾸옥 섬입니다. 가실 때는 어디서 가시냐면 한국 직항편은 물론 없습니다. 하노이랑 호치민에서 베트남 국내선을 타시고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시칠리아입니다. 시칠리아. 예. 이탈리아 시칠리아는
시칠리아의 카타니아 섬입니다. 카타니아 섬, 시칠리아 남쪽에 있죠. 예, 카타니아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보르도. 프랑스 보르도 섬. 자, 사진 나갈게요. 보르도. 요거 지우면 보르도가 나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예, 현지인들이 더 좋아하는 여행지 탑4를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소식. 자메이카로 가보겠습니다. 자메이카 하면 뭐니 뭐니 해도 레게죠, 레게. 자, 지도를 먼저 좀 준비해 볼게요. 지도. 도대체 자메이카는 많이 들었는데 어디에 있는 나라야?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지도 먼저 보시면서 레게 음악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음악 좀 줄이고 가보겠습니다. 자메이카는 사실 정확히 어디 위치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또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자, 멕시코가 왼쪽에 있고 밑에 베네수엘라가 있고, 자, 그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정 가운데가 자메이카입니다. 요거 어떻게 안 당겨지나? 아, 요건 내가 다운을 받아서 안 당겨지는구나. 자, 자메이카 정 가운데 조그만 섬 보이죠? 거기가 자메이카입니다. 그 위에 쿠바입니다. 쿠바. 예. 쿠바가 있고, 여기가 이제 카리브해죠. 카리브해.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브해. 이쪽은 이 해변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흥이 있는 곳이에요. 흥. 사실 해변이 많이 있고 휴양지, 그러니까 휴양지라보다도 해변이 많이 있고 남쪽은 흥이 있지. 흥. 이 남쪽에만의, 남국만의 어떤 여유로움이 있죠. 그죠? 쿠바는 요즘에 미국에서 관광객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 쿠바가 굉장히 매력 있는 곳이에요. 한국에서도 가보신 분만 굉장히 극소수지요. 쿠바의 여행 상품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어.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전문 여행사에서. 쿠바는 제가 사실 가볼 기회가 없잖아. 근데 앞으로는 있겠지만 쿠바 관련 정보, 최신 여행 정보를 제가 요것도 나중에 한번 준비를 해서 쿠바만 제가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쿠바에 대해 관련한 이 여행사 하시는 분들을 또 제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보를 입수를 해서 쿠바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가서 매력은 뭔지 소개해드리고, 그 쿠바 밑에 바로 지금 지도에서 가장 가운데 보이시는 곳이 자메이카입니다. 예, 멕시코에서 가깝죠? 멕시코는 예전에는 가기 좀 불편했는데 요즘에 인천 멕시코, 아에로 멕시코라는 항공사에서 직항이 떠서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멕시코까지 직항을 타시고 또 자메이카까지 갈 수 있는 연결편이 있긴 있죠. 예, 물론 한국에서 직항은 없습니다. 예, 한국에서 자메이카 직항은 아마 한 30년 안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거 알아두시고. 아, 30년? 글쎄 뭐 한 10년으로 할까? 한 20년으로 할까? 예, 20년으로 할게요. 10년으로 할게. 예. 아무튼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메이카는 저기 카리브해 멕시코 밑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자, 지도 한번 보셨고요. 자,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자메이카입니다. 자메이카라고 안 느껴지죠? 자메이카는 왠지 막 이런 해변 없고 맨날 레게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상한 모자 쓰고 이상한 옷 입고 이렇게 막 우리가 저걸 많이 봐서 그런데 레게 음악 하는 사람들을 머리 막 꼬고. 예. 자, 자메이카는 자메이카도 관광청이 있어요. 예, 관광청이 있고
광흥청 정보는 제가 나중에 저기 게시판에 올릴게요. 필요하신 분은 혹시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갖다 쓰시면 되고 들어가 찾아 서치하시면 되고 자메이카를 홍보하는 곳이 또 있어요. 한국에도 홍보 쪽을. 네, 그래서 그쪽에서 또 많이 정보가 들어오는데 또 한국어 웹사이트까지 오픈했습니다. 한국어 웹사이트. 그래서 한국어 웹사이트 오픈했으니까 자메이카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웹사이트를 찾아가 보시면 되는데 자메이카는 뭐니뭐니 해도 해변가로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뭐 여기도 자연은 뭐 굉장하죠. 그 다음에 독특한 문화가 있지. 독특한 문화. 자, 또 자메이카는 우리가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잘 몰랐는데 그 외에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도 알려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음악이 약간 튀니까 요걸로 그냥 계속 갈게요. Remember me, 나를 기억하세요. 나를 기억해줘 라는 음악입니다. 바탕 음악으로는 배경음악으로는 깔기 좋은 것 같았어요. 요걸로 잠깐 소개할 땐 요걸로 갈게요. 예. 자, 자메이카. 자, 뭐가 유명하죠? 예. 일단 뭐 우사인 볼트, 자메이카지. 육상 스타 우사인 볼트. 얼마 전에 뭐 은퇴한다고 이제 뭐 기자회견한 것 같은데. 우사인 볼트. 그 다음에 블루마운틴 커피. 예. 블루마운틴 커피. 그 다음에 레게 유명한데 레게 중에서 누구죠? 레게 스타 밤말리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밤말리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그의 노래를 들려드리기는 너무 좀 거시기 하고요. 자, 그렇게 일단 유명한 거는 그렇게 있고 또 챔피언십 골프 대회가 열리는 코스도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여기서 골프 대회도 직접 챔피언십 골프 대회가 열릴 정도면 골프 코스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죠? 물론 한국 사람이 여기까지 골프 치러 갈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봐야지. 예. 그리고 예술적 관련한 축제도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고요. 그 한국어 웹사이트가 오픈을 해서 자메이카 여행 관련 정보를 한국어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메이카에서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사진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곳은 이제 자메이카에 여기가 어디냐면 이름이 뭐였더라? 리그릴이라는 곳입니다. 리그릴. 좀 어렵죠? 네. 리그릴. 여기는 이제 자메이카 특유의 어떤 자유로움이 만끽이 돼. 특유의 자유로움이라는 거는 그냥 자유로움이 아니라 특이로운 자연 자유로움인데 특이로운 자유로움이 뭐야? 이거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뭐 자유로움이 특이한 거는 모르겠어. 자, 여기 리그릴 사진 보고 있는 곳은 자메이카의 서쪽에 위치한 리그릴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수상 스포츠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다이빙도 할 수 있고, 스노클링 할 수 있고, 세일링, 파라세일링, 워터스키, 윈드서핑, 카약도 할 수 있고요. 쌍동선 승선까지 할 수 있는 웬만한 동남아 해변가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그 해양 액티비티는 다 할 수 있고요. 해안가를 따라가서 승마를 즐기거나 절벽길을 따라서 자전거 라이딩도 할 수 있어요. 자, 다이빙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리그릴 해변에서. 자, 이렇게 다이빙 하는 거. 약간 사진은 무섭게 나왔다. 사진은 무섭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사진. 네. 아무튼 사진만 무서운 거지. 뭐 이렇게 다이빙 장비 제대로 챙겨서 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메이카 가면 리그릴을 꼭 가야 된대요. 자메이카 좀 이따 소개를 했는데 몬테고베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몬테고베이도 그렇지만 리그릴은 반드시 한 번쯤 가봐야 될 해양 스포츠, 해양 액티비티를 웬만한 해양 액티비티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리그릴 사진 보시고 계시고요. 요거 둘 다 리그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멕시코 신혼여행 많이 가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미국 같아서 멕시코도 많이 있는데 이제는 그게 확장이 됐네. 멕시코를 벗어나서
이제 뭐 쿠바나 저기 어디야 지금 소개해드린 자메이카까지. 자, 카리브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카리브해 해역이 있는 자메이카입니다. 그 이제 뭐 호텔이나 이런 것들은 뭐 있냐면 부티크 호텔도 많고 해안에, 그 다음에 올 인클루시브 리조트. 올 인클루시브 리조트라는 거는 올 인클루시브 모든, 그러니까 리조트 안에서 모든 게 다 가능하다는 거야. 뭐 쉽게 말하면 그런 단독 빌라도 있고 호텔 종류 많고 액티비티 많고요. 자, 그런 것들을 뭐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몬테고베이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몬테고베이. 자, 자메이카의 제2의 도시입니다. 자메이카의 제2의 도시 몬테고베이 사진 가겠습니다. 몬테고베이 나와라. 짠. 자, 몬테고베이의 하프문 비치라는 곳입니다. 하프문 비치. 하프문 비치. 하프문 뭐 어떤 달과 연관이 되어 있나? 하프문이라는 그런 적입니다. 해변가. 자메이카의 유명한 해변가입니다. 하프문 비치. 예. 자, 몬테고베이의 그 하프문 비치인데, 몬테고 비치 여기는 이제 미국이랑 유럽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요, 사실. 유럽도 저쪽에서 넘어오면 가깝잖아, 그죠? 미국은 당연히 가깝고. 그 다음에 럭셔리 리조트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어떤 리조트가 있는지 뭐 그거는 브랜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뭐죠? 그러니까 이런 그 해변이랑 그다음에 또 다른 사진을 또 보여드리게. 몬테고베이에, 예, 몬테고베이의 또 다른 사진. 예. 여기는 닥터 케이브 비치라는 곳이. 닥터 케이브 비치. 일단 저 멀리 보이는 해변이 멋있죠? 저기 카리브해의 어떤 몰디브랑 그런 데랑 사실 구분은 안 돼. 이렇게만 보면 여기가 몰디브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데 이렇게만 사진이 있으니까 그렇지 뭐. 예. 자메이카를 보고 있습니다. 자메이카에서 한 신혼부부가 카리브해를 바라보고 약간 인위적으로 연출된 사진 같아, 그지? 두 연인의 어떤 어깨 동무와 포옹이 상당히 저기 힘이 들어가 있어. 예, 힘이 들어가 있어서 일부러 연출된 사진이 아닌가. 뭐 아름답긴 하네요, 그죠? 자, 요거는 어디냐면 한 리조트입니다. 예. 한 리조트고요. 그러니까 리조트 단지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 자메이카에. 자메이카의 한 리조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뭐 부티크 호텔도 있고 올 인클루시브가 가능한 리조트 중에 하나죠. 예, 하나고 여기는 이제 그 하얏트에서 운영하는 곳이야. 하얏트에서 운영하는 지라라 지바 로즈홀이라는 리조트인데요. 예, 뭐 이런 리조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뭐 신혼여행객들도 많이 온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보여드린 석양을 바라보고 있는 약간 연출된 듯한 그런 사진. 다시 한번 요거 카리브해 자메이카 지도에서 가장 정 가운데 있다는 거 보여드리면서, 자, 아까 보여드렸죠? 하프문 비치, 자메이카의 하프문 비치. 하프문 비치면 뭐 문 비치, 뭐 달이 뭐 하프 무슨 말이야 이게? 뭐 달이 절반이 보인다는 얘기야? 뭐야? 자, 하프문 비치 다시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 둘 다 하프문 비치고요. 야, 이거는 닥터 케이브 비치. 그 다음에 비치에서 이건 아니야. 이거는 자메이카의 말타 브레강이라는 곳에서 래프팅. 예, 강에서 래프팅하는 모습입니다. 예, 래프팅하는 모습이고, 아까 리그릴 보셨죠? 리그릴 해변 다시 안 보여드릴게요. 예. 자, 이건 특유의 자메이카 사람들의 춤, 신나게 춤추고 있는 레게. 이런 사람들 무조건 다 레게 음악으로 이렇게 하나? 레게 음악을 바탕으로 해서 춤을 추나? 그것까지 모르겠고, 예. 그렇게 해서 카리브해를 끼고 있는
자메이카, 레게의 고장 자메이카를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간단하게. 더 많은 자료들이 있긴 한데 조금 뭐라 그럴까, 제가 직접 아직 다녀오질 않아서 사실 조금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혹시나 자메이카는 한국어 잘 모르니까 아예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워터가 뭐죠, 해양 액티비티 말고 산악 지형도 많아요. 그래서 뭐 2200m 정도 되는 블루 마운틴이라는 곳이 있어. 또 거기서 짚라인도 하고 해변에서 승마 같은 것도 하시고 그런 것들 하시면 되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메이카는 잘 알지만 여행지로서 잘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우리나라 한국어 홈페이지를 오픈할 정도면 굉장히 이 관광 쪽, 여행 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 오픈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이제 정보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예. 지금 어떻게 가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가냐면 직항은 물론 없습니다. 물론 없고요. 국내에서 자메이카를 가려면 미국을 거쳐야 돼요. 미국. 일단 미국이 제일 거치는 게 좋아. 자,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요거 잠깐 한번 깔고 갈게요. 요거는 안 나갈 수가 없어 지금. 자, 이게 왜 나오냐? 제가 끝나고 저것도 한번 실을 거예요. 게시판에다가 요거 할 텐데, 요거, 요것만 나가네. 이게 여기 한국어 홈페이지인지는 제가 한번 봐봐요. 제가 버퍼링이 또 심하네. 자, 밑에 자메이카 관광청 홈페이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메이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레게의 고향, 레게의 고향 자메이카. 밑에 나갔죠? 예. visitjamaica.com. 자메이카 관광청 정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원상 복귀. 자, 레게의 나라 자메이카 보고 계십니다. 하프문 비치 자메이카를 보시고 계십니다. 닥터 케이브 비치 보고 계시고요. 예. 요거는 뭐냐면 말타 브레강이라는 곳에서의 이렇게 죽이실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리그릴이라는 곳에서 다이빙도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멋있는 해변도 있는 레게의 고향 자메이카를 두 번째 소식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자메이카를 소개를 해드렸고, 자메이카 국내에서 가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군요. 미국 뉴욕 또는 애틀랜타를 거쳐야 됩니다. 미국 뉴욕이랑 애틀랜타 가는 항공편은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뭐 너무 많아서 검색하면 쉽게 나와요. 거쳐서 미국에서 환승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자메이카 몬테고베이의 국제공항 이름이 생스터입니다. 생스터 국제공항 또는 킹스턴의 노만말리 국제공항을 통해서 카리브해로 도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메이카 가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미국 뉴욕 또는 애틀랜타 거쳐서 자메이카 몬테고베이아 또는 킹스턴 국제공항을 통하면 자메이카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연결편은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어떤 게 미국에서 어떻게 출발하고 몇 시에 있고 얼만큼 가는지 요거는 인터넷이 잘 알려주실 겁니다. 예.
자, 레게 구장 자메이카를 오늘 소개를 좀 시켜드렸어요. 레게 계속 나오네. 빠빠바. 자메이카 관광청 주소도 아까 저기 찍어드렸고 게시판에 제가 올릴 거예요. 필요하시면 갖다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레게 음악은 일단 신나, 그죠? 빰빰. 자, 오늘 자메이카 첫 소식은 저거 현지인들이 더 좋아하는 여행지 소개시켜드렸고, 두 번째는 자메이카 잘 안 알려진 자메이카 소개시켜드렸어요. 그죠? 자, 그 다음 오늘 세 번째, 제가 계속 정보 전달도 좋지만 재미있는 코너를 계속 고민을 하고 하는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야, 이게 쉽지가 않네요. 어떻게 뭘 보여드려야 될지. 뭐 채팅방에 입장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막 다른 인기 있는 채널처럼 많으면 제가 뭐 저것도 좀 저것 힌트도 얻고 해서 해볼 텐데, 그게 아니라서 아직은. 예. 자, 오늘의 여행 해프닝. 예. 오늘 여행 해프닝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행 해프닝 요거는 출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에 관련된 웬만한 정보는 다 있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항공여행정보라는 사이트에서 소스를 발췌를 했습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진도 출처를 거기서 발췌를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작권은 모든 아니, 사진 저작권은 거기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도리상 예의상 방송에 또 이게 내보내려면 출처를 밝혀야 되니까, 예, 출처를 제가 구두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얘기는 뭐냐면 공항 라운지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그 공항 라운지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해외도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세계적으로 비슷비슷하죠. 공항 라운지 이용은 뭐 일정 좌석 이상 되는, 뭐 이코노미 말고 비즈니스 이상 되는 좌석을 예매했을 경우나, 아니면 또 특별히 이용하고 싶으면 그 별도의 또 비용을 지급하잖아요, 보통들. 예,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그래서 뭐라 그럴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들어가죠, 그죠? 예, 뭐 마일리지 이용해서 들어가는 경우랑 뭐 혜택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들어갈 때 드레스 코드를 이렇게 정해놓은 곳이 있어서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맨체스터 공항이에요. 맨체스터 공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2살 된 어린 조카를 포함해서 6명의 가족이 이제 이 공항, 맨체스터 공항의 공항 라운지를 이용하려고 했어. 이제 그들의 복장은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하얀 티셔츠에 이제 그 미키마우스의 어떤 디자인이 된 이런 것들을 입고 있었던 거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티셔츠 디자인을 입어서 이 라운지 드레스 코드와 맞지 않는다고 입장을 거절을 당했습니다. 예, 복장이 아니라고, 라운지에 들어갈 복장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가족 중 일부가 입고 있었던 디즈니 티셔츠에는 이제 뭐 혐오스러운 뭐 디자인도 아니고 단순한 티셔츠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 그래서 이제 라운지 이용하려고 107파운드나 지불을 했답니다. 107파운드. 이들이 이제 플로리다로 가려는 비행기를 타려고 했었대. 미국 플로리다. 그래서 이제 해당 라운지에서는 공항 그 유료 라운지지, 물론 이제 그 자사의 라운지 복장 규정에 따라서 투어 셔츠, 운동화, 화려한 옷차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언급을 한 상태였대. 그래갖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요 라운지를 운영하는 곳에서
다수 이용객들의 편안함을 해치는 복장을 제한하는 의미라고 변명을 하고 단지 티셔츠라는 이유로 이 가족의 입장을 제지한 것은 잘못됐다고 사과를 했답니다. 공식 사과를 했지. 당연히 사과를 해야지. 안 그러면 욕 바가지로 먹죠. 그 다음에 해당 라운지 담당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단체 이용객이 맞춰 입는 투어 셔츠를 금지한 규정은 단순한 디즈니 셔츠를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입장을 제지한 것이라고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직원들한테 재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뭐 정말로 이 뭐죠? 이 뭐 복장이 좀 이상하다고 슬리퍼를 신었다, 뭐 반바지를 입었다 해서 라운지 입장을 제지를 한다면 욕 바가지로 먹는 거지 뭐. 아, 참. 따질만도 하죠, 그죠? 이런 일은 한국에서도 일어날 소지가 있을 거는 같아요, 그죠? 만약에 정말로 뭐 굉장한 부호인데 그래서 뭐 퍼스트나 비즈니스석을 끊었는데 복장이 정말 거지에 가까운 꼴이야. 그 사람의 개성이라고 해서 라운지 이용하려고 들어왔는데 제재할 수도 있잖아. 충분히 그럴 만한 뭐 여지는 있는 그런 해프닝이었네요. 그 영국이랑 미국 쪽에서 이런 해프닝들이 많은 것 같아.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항공편들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이동하는 그 뭐 사람들, 여행객들이 많아서 충분히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을 법하네요. 예. 그래서 오늘의 여행 해프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 사진 잠깐 키워볼게요. 오늘 첫 번째, 현지인이 더 좋아하는 여행지 4곳 보내드렸고, 두 번째, 레게의 고장 자메이카를 보내드렸습니다. 음악, 자메이카 음악 신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8월 19일 토요일 저녁 이정민 기자의 투어 팩토리. 주말에는 이런 식으로 나갈게요. 다음에는 한 지역만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릴 건데 고민을 좀 해봤어요. 어디 나가면 좋을지. 그래서 대략 지금 좀 선정을 해서 갖고 있던 사진 자료들 다시 좀 재정리해서 주중에 한번 나갈 건데 어디냐면 최근에 또 이것도 인기가 올라가고 있죠.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인데 저 동쪽이 아니라 한국에서 굉장히 가까운 러시아의 동쪽 끝 블라디보스톡. 보스톡이 러시아 말로 동쪽이란 뜻이거든요. 예. 아, 남쪽이었나? 아, 남쪽이 아니라 동쪽 맞아요. 예. 블라디보스톡을 다음 시간에 맞춤형 여행지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는 거 갔다 온 지 꽤 돼서 자료를 다시 한번 잘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엔 블라디보스톡을 제가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릴 거고 곁들여서 하바롭스크 잠깐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블라디보스톡과 하바롭스크, 한국에서 가까운 최근에 좀 인기를 끌고 있는 여행지, 동양의 유럽은 아니고 진짜 유럽, 동양 근처에 있는 유럽 분위기가 나는 곳. 우리 그 선조들이 활동을 했던 거주지도 있는데 별로 사진은 초라해요. 네, 뭐 아무튼 그쪽을 블라디보스톡을 다음 시간에 소개시켜드리고, 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 항공 특가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항공 특가 따끈따끈한 걸로. 예. 당장 다음 주 내일부터 실시되는 항공 특가 메가입니다. 메가. 그냥 항공 특가도 아니라 메가입니다. 메가. 자, 메가 항공권 특보. 자, 뭐냐면요. 일단 항공권이니까 항공사겠죠. 예. 항공사가 티웨이 항공입니다. 티웨이 항공 들어보셨죠? 다 이용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항공 특가 메가입니다. 메가. 자, 얼마나 메가하냐면 일본 후쿠오카 같은 경우는 4만원부터입니다. 일단 티웨이 항공이 메가 얼리버트 특가 이벤트, 항공 특가 이벤트입니다. 후쿠오카 4만원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국내선은 21일부터입니다. 월요일, 내일 모레부터. 국제선은 22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 화수, 목, 금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에서 오전 10시부터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대상 말씀드릴게요. 국내선 김포, 대구, 광주, 무안에서 제주로 하는 왕복 노선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인천과 대구, 김포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자, 여행 기간, 예약은 아까 말씀드린 게 예약 기간이고 여행 기간이 따로 있죠. 그죠? 여행 기간은 추석 지나고네요. 10월 29일부터 다음 해 2018년 3월 24일까지. 근데 일부 구간은 일부 제외 기간이 있어요. 예, 예약 상황에 따라서 조기에 마감이 될 수 있겠죠. 당연히. 왜 마감이 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냐. 제가 가격을 알려드리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국내선 편도요금 총액입니다. 유료할증료 포함하고 공항 이용시설료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 표만 요것만 내미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저가항공이기 때문에 티웨이항공 그 짐 따로 붙이는데 아마 돈이 저가항공이 다 아무 되니까 그건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그거 한번 봐야 돼요. 근데 뭐 그건 얼마 안 되니까요. 근데 워낙 싸서 비행기 값보다 더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봤자 뭐 몇천 원 몇만 원일 것 같아요. 자, 국내선 편도 총액 운임 말씀드립니다. 14,000원부터 시작이 되고요. 국제선 경우는 후쿠오카가 4만원부터, 예, 후쿠오카 4만원. 뭐 KTX 서울 부산보다 싸죠. 예. 도쿄 나리타 공항이 45,000원부터, 오사카는 5만원부터, 사이판은 65,000원부터, 마카오는 68,000원부터, 그리고 세부는 88,000원부터, 괌은 10만원 정도부터, 방콕은 13만원부터, 예, 그렇게 되고, 특히 일본 노선 있죠? 인천 출발 일본 노선 같은 경우는 22일, 그 다음에 중국과 동남아 노선은 23일, 8월 23일입니다. 대항주 노선은 8월 24일, 대구발 국제선은 8월 25일에 각각 진행이 됩니다. 미리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미리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자,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티웨이 항공 홈페이지 찾아 들어가시면 제가 지금 읊어드린 것보다 더 정확히 자세하게, 정확히는 똑같은데 더 천천히 제가 지금 말을 빨리 해갖고 예,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자, 얼마나 싸면은 메가 얼리버드입니다. 자, 내일부터 국내선을 시작하고 예매는 국제선은 화요일부터 화수목금 다음주 화수목금 나흘 동안 그렇게 얼리버드 티웨이 항공에서 얼리버드 특가 항공권 예, 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가 너무 좋다. 예. 예, 너무 좋아요. 이거 뭐 이렇게 싸게 하니까 사람들이 안 갈 수가 없겠지. 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한 몇 가지 소식 전해졌죠. 현지인들이 더 좋아하는 여행지, 그 다음에 레게의 고장 자메이카, 그 다음에 항공 해프닝 라운지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티웨이 항공의 항공 특가 4개를 무려 구성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녹화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조금 지났네요. 물론 예고 방송이 있었지만 지금 마지막으로 보시고 계신 사진은 프랑스의 보르도입니다. 보르도. 프랑스의 한 그 와인이, 물론 프랑스는 와인이 다 유명한데 예. 그렇게 해서 오늘 4개 군데 보내드렸고요. 다음 주 주중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기 어디죠? 블라디보스톡. 예. 블라디보스톡 전해드릴게요. 블라디보스톡 제가 다녀온 곳 사진 위주로 해서 사진이랑 또 최근 정보, 항공편 또 뭐가나, 항공편 또 9월에 취항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 항공편 같이 해서 되도록 좀 사진 위주로 그렇게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 유튜브에서는 투어 팩토리,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는 투어 팩토리 똑같이 하셔도 되고, 투어 데일리 검색하시면 이정민 여행 전문 기자의 투어 팩토리 방송 시작한 지는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있는 컨텐츠는 그다지 다른 저거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1시간 내외로 사진 위주로 정확한 예, 여행 현지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뭐 그 항공사나 업체에서 공식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항공 특가는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뭐 굉장히 어려운, 로또보다 더 어려운 항공 좌석 업그레이드라든지 정말로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어떻게 하면은 한다는 그런 여행 뭐 항공권 특가가 아니라 싸게 사는 법, 이런 거는
사실 좀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그런 얘기는 안 해드리고요. 제가 실제로 갔다 온 곳이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배포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 기자들한테 그런 정보들, 특히 제가 다녀온 곳, 여행지는 제가 다녀온 곳 위주로 이렇게 사진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진과 함께 가장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를, 여행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의 동쪽 끝, 한국에서는 한 2시간 조금 못 가면은 도착할 수 있는 블라디보스톡 플러스 하바롭스크 약간 해서 준비를 해서 또 내실 있는 내용으로 방송을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말인데요. 예. 벌써 8월도 반 이상이 갔죠. 예, 광복절 하루 끼고 나니까 반 이상이 갔고, 다음 주만 지나면 8월도 가는 거랑 마찬가지네요. 그죠? 예, 그래서 밖에 또 비가 오네. 주말마다 비가 오네요.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8월 19일 토요일 이정민 기자의 여행 팩토리, 투어 팩토리, 여행 팩토리가 난가 투어 팩토리가 난가, 저는 원래 여행 팩토리로 하고 싶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투어 팩토리 오늘 방송 이상으로 한번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블라디보스톡 준비 잘해서 재미있는 내용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안녕.